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어른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세계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른들은 모르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소년 교육 활동과 김용희 쌤과 함께 어른들은 모르는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교육 활동가시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많이 이제 접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럼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비슷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외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나요? 아니, 그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실험이 있었거든요. 네. 어린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했던,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 말고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어린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좀 더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 유명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네네. 얼마나 자기의 외향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관리했는지. 이게 비단 뭐 잘생기고 예쁜 거의 모습이 아니고 관리된 사람일수록 그 말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네, 얘기를 네.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질문에 상상지도 못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여주는 모습,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네. 제일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중요한 거고 네. 심지어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 대화를 할 때 침이 많이 튀거나 네. 또는 막 이빨새 고춧가루가 낀 거를 보고도 막 실망하는 사춘기의 소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용희 쌤도 청소년들을 주로 상대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모가 곧 어떤 경쟁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네. 심지어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손도 좀 가꾸시고 네, 네. 치아에 그 고춧가루가 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아저씨 향기가 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네, 이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여기 든 생각이 네, 네. 제가 마지막에 들을 때 거울을 못 보고 왔거든요. 혹시 이에 고춧가루 꼈다면 양해 그런 건 아니고요.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외향적인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트렌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한 중학교 3학년 수업을 갔었는데 한 아이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떤 연예인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나는 이런 연예인 좋아해. 한 친구가 중3이 저는 원빈이 좋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원빈을 알아?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선생님 원빈 아세요? 그 원빈 하면 그 아저씨 네, 그 우리 네. 꽃미남의 예. 그분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요즘 보이그룹에 네. 라이즈라는 보이그룹에 원빈이라는 사람이 있대. 완전 문화 충격이. 너가 아는 원빈과 내가 아는 원빈이 다르구나.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저를 벽이 조금 거리감이 있구나라 좀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그 공감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트렌드를 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 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뭐 보거나 듣고 계시다면은 부모님들도 그 보이그룹의 이름 정도는 신경을 쓰고 왜 그만한 아이를 키우시려면 맞아요. 네,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땐 과연 언제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오늘의 과제를 열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요? 사실 지금 중3, 고3이 제일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요 시즌 사실 중3, 고3의 강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중3은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빨리 봅니다. 네. 기말고사 끝나고 더 이상 중학교에서 배울 수업이 없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놀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도 터치도 없고 네. 고등학교도요 수능 끝나잖아요. 학교에 터치가 아예 없어요.
애가 자든 안 씻고 오든 늦게 오든 수고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심리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사회적 틀이라든지 네. 스트레스로 얽매여 있다가 자유로운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 느낀 거거든요. 네. 네. 물론 본인의 삶 속에서 자유로움은 있지만 그 정체적인 사회적 틀에서부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요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행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로움에 느끼는 거구나. 네. 그런 거로 봤을 때 너희들의 직업 선택은 어떤 거야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로만 선택이 돼요. 돈이냐, 하고 싶은 거냐. 네. 초등학교 정도 되면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유튜버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네. 하고 싶은 거, 예.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까 말했던 그 사회적인 시선, 틀, 경제적인 것도 이해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적성을 선택하기보다도 네. 돈이 되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를 많이 포기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라고 봤을 때 그 자유로움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본인이 얽매이고 그 사회적 틀에서 얽매이지만 어떤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를 쟁취했을 때, 네. 즉 그러니까 성취했을 때 저는 네. 가장 행복하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낄 때는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꼈을 때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성취의 목표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 뭐 이제 연령별로도 다를 수 있고 학년별로도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다. 네네. 그런데 그 성취한 일이 결국 그 청소년들의 꿈이나 미래의 직업하고도 연결이 될까요? 그게 꼭 내 직업 진로랑 관련 없는 성취더라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맛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이제 등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처음에 그 등산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 음. 특히나 이제 저희 남자 또래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산 탔는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산을 탔는데 또 타야 되냐. 근데 그 정상에서 보는 그 시선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중복이 돼서 그 더 높은 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네. 해외의 유명한 트레킹 코스에도 그 욕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더 높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직업과 진로에 있어 성취감이 왜 중요하냐? 작은 단계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요, 내 인생에 스스로가 주도하는 삶을,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주도하고 계획적인 걸 스스로 또 이뤄냈을 때 성취감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생각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걷다 보면 이 뛰는 것까지 욕심이 생기게 되고, 뛰다 보면 점프까지 욕심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야지 성장이 되는 것처럼 저는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관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본인이 결정을 해서 본인 스스로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성취감일지, 아니면 이제 부모의 개입이 있어서 그 일을 함으로써 느낀 성취감일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본인이 느껴서 본인이 하는 성취감이 제일 좋긴 한데, 그렇죠. 사실 그 나이 때는 얼마나 또 느끼면서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것처럼 부모님이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가끔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막, 그래, 나 오늘 우리 아이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지. 너 오늘부터 책 3권씩 읽으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안 읽어요. 책 3권 내가 왜 읽어요? 근데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그냥 엄마가 책 읽게 좀 조용히 해줄래? 정도라면 네. 책이 뭐가 재밌지 하다가 한두 글자 보다 보면 책이 재밌고 한 권 내가 읽었구나라는 성취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럼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집은 사실은 거실에 가면 TV가 없고요, 큰 식탁이 있대요. 부모들이 퇴근하고 와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서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물론 저는 퇴근하면 아이 몰래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나 적어도 아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왜냐 네. 아이가 스스로 부모가 아이한테 원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그걸 아이가 따라하게끔 만들면서 요런 것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이 결국에는 뭐 아이의 거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네.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최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은 그 얘기에 동의를 하나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 직업과 내가 좋아하는 거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초등학교는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네. 네. 중, 고등학교, 특히나 대학교까지 가다 보면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워라벨 이건 직업은 직업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내가 선택한 일에서 주도성을 느끼고 네. 네. 그 속에서 그냥 일이 됐던 내 좋아하는 게 일이 됐던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게 일이 됐던 간에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보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네. 합니다. 네. 자, 그럼 청소년들이 인생과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좀 막연하게 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 같아요. 고1 때는 네. 서울대밖에 안 보이고요. 네. 고2 때는 연고대까지 보이거든요. 네. 고3 때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까지 다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을 아직 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순수하다고 보거든요. 예. 본인이 아마 그만큼의 열의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세상은 아직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스스로 개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이런 말 하지만 과연 청소년들이 그 나이에 얼마만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척할 만한 시간은 사실 주어지지 않죠. 사실은 네. 우리가 사회적 틀이라고 하는 어떤 입시제도라든지 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사실은 그 입시제도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러니까 학교나 주변에서 주입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본인이 학교에 대한 학업 성적을 우수하게 봐옴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회와 혜택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업 시스템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본인이 잘하는 것들이 없다면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부모님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 공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남자 키우는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아이가 게임을 네,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남자아이 키우는 게 정말 단순하거든요. 네. 게임을 한다고 해서 엄마가 너 1시간만 해. 그래서 1시간만 딱 되면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 바꾸셔야 돼요. 게임은요. 시간 단위가 아니고요. 판 단위예요. 우리 뭐 호스톱이나 포카도 어떤 판은 그냥 그 쓰리고 만에 바로 쓰리고도 아니고 그냥 3점 났다고 바로 끝나는 판이 있는 반면에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해서 좀 길게 가는 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럼 판으로 보는 거 시간으로 안 보는 것처럼. 근데 고스톱 중간에 치다가 시간 되났으니까 여기까지 이런 게 없으니까 요 판까지만 하자라는 개념이 부모님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분노는 사실 거기서부터 오거든요. 내가 친구들이랑 게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면요.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성을 더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래 너 여기까지 이 판까지만 해라는 약속을 명확하게 지키고 그거 20분도 안 걸려요. 10분만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이의 기준을 맞춰준다면 아이도 역시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그 다음 거를 해야 될 때 엄마 아빠 기다렸으니까 나도 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라는 어떤 커트라인보다는 몇 판만 해. 그렇죠. 네. 그리고 너 몇 단계까지만 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해하는 것 같은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그 여유를 줌으로써 아이가 불만이 아무래도 적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서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엄청 스트레스예요. 저희 부모님도 너 2시간만 해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판이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그게 급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도 무언가 이해를 하고 자기가 자신 있게 많이 아는 것을 갖고 지시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그저 어른의 생각으로만 제재를 하게 되면 청소년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 젊은 녀석들, 청소년들 정말 어른 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또 뭐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뭐 내 말이라고 듣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어른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실 진짜 말 안 듣는 애들도 많고 네네. 정말 불량한 친구들도 많은데 그 불량한 친구들은 정말 그냥 말을 안 듣는 거고 사회적으로부터 어쨌든 떨어지길 원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건 이제 보편적인 친구들을 얘기를 할게요. 네네. 그들 역시도 나름의 생각과 이런 가치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아예 생각 없이 사는 건 없어요. 물론 어른들이 봤을 때 생각이 짧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한 번 정도 조금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엄마, 나 요번에 어디에서 뭐 책이 나왔는데 만화책이 나왔는데 이게 한정판이라서 엄마 꼭 사야 돼 만화책을. 엄마들은 미쳐요. 만화책을 한정판이라고 2-3만 원 주고 산다고? 근데 그래 야 그럼 나 너 사는 거 응원해 줄게. 근데 너가 돈이 부족하잖아. 대신 엄마 말 잘 듣거나 뭐 하면 엄마가 살 수 있게 돈을 보태줄게. 그 아이는요 엄마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 만화책 사는 거 지지해준다고? 네. 그럼 나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도 얻어갈 거 가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 아이는 더 큰 걸 엄마한테 제시하고 엄마도 더 큰 걸 아이들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 네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친구가 지금 정말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야 그 나이는 사소한 목숨 거는 나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우리도 그랬어요. 정말 그거를 한 번쯤은 존중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 거래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예. 이 마라톤의 어떤 런닝메이트처럼 예. 그리고 그 작은 약속들과 어떤 작은 성취감들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면 주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갠대요. 네. 왜 그러니 봤더니 아침에 몸이 제일 찌푸하고 귀찮을 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성취감으로 시작하면 네. 그 다음 네. 단계의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을 노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 다른 거 안 해도 돼. 아침밥 안 먹어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볼래? 그럼 아이들이 그래 다 안 해도 엄마 요것만 하라니까 이것만이라도 하자. 근데 걔고 성취감을 느끼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불이 정리되어 있네. 네. 맞다. 네. 나 아침 시작을 성취감을 느끼고 했지. 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청소년을 잘 다룰 수 있는 그쵸. 기술인 거네요. 네, 지금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디테일한 면까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하지마, 그쵸.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하지마 안 돼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어떤 제시를 할 수 있고 네네. 그 제시된 것이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보답을 하는 아무리 그쵸. 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밀당 또는 거래 기술이 필요하다. 자녀들하고도. 네네. 그러니까 이 거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자녀와 부모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내 편으로 아이를 내 말을 잘 듣게끔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용희 쌤께서 청소년을 통계로 보지 말고 개인으로 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다 다르거든요. 네. 우리 이제 60억 아니 70억이라고 하나요 지금? 70억 인구 다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각자가 살아 환경과 같은 형제들도 내가 첫째나 둘째나 셋째에 따라 성격이 다 다른데 이걸 하나로 좀 묶어보는 경향들이 있고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네. 비교를 하거든요. 누구는 뭐 하더라, 누구는 뭐 잘하는데 너는 왜 안 돼? 통계적인 것들 보고 주변에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조급하지 않고 네.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기다림. 네네.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의 통계는 그냥 포괄적으로 나오는 거지 내 아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걸 갖고 너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들이대면 아이가 또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성취에서 도전 정신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데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 아까 이불 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마라톤을 요즘에 계속 나가고 있고 이제 하프까지 뛰어봤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3km 뛰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5km, 10km 뛰다 보니까 하프도 뛸 수 있겠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하프에 계속 도전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2시간 뛰고 있는데 이제 2시간 이내로 들어올 생각인 거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마라톤이에요. 근데 제일 성취감을 느끼는 게 또 마라톤이에요. 흔히 뭐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마라톤 하프 마라톤을 뛰기까지에 3km 뛰었었고 5km 뛰었었고 10km 뛰었었잖아요. 네. 인생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 중학교 때 어떻게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그만큼 도파민이 터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대학교 가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시키진 않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단계들 그 발달 과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좀 조급하거나 한 번에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도 네. 우리 아이의 다른 사람들이랑 아까 비교하고 통계로 보지 말고 네.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끔 하나하나씩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계획 하나를 세우고 그걸 한번 실천하는 걸로 해보고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작은 프로젝트로더라도 네. 너가 한번 레모네이드 한 10잔 팔아볼래? 뭐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그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내가 다음 단계에선 내가 스스로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렸을 때 네. 네. 그런 성취감들 그러니까 주도성이 생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과제를 부모님이 일단 줘라. 네네. 작은 것이든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를 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리고 아이는 20살 되면 다 품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모님들 늙으시면요, 우리 아이 인생 책임 못 져요. 네네. 아이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길러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 20살 전에 다 길러줘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작은 일도 어떤 미션을 줘라. 네네. 그 맞습니다.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성취감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커다란 성취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성공이 되고 그게 흔히 그런 말씀 잘합니다. 잘 키운 자식이 훌륭한 노후 대책이라고. 자, 그래서 항상 청소년에게는 작은 성취에 도전 정신을 주도록 해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하신 얘기의 이제 마무리로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는데 결론이 사실 잘 키운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그냥 현실적으로 웃자고 얘기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그 자기 주도성을 생기게끔 성취감을 느끼게끔 계속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고 그 과정과 성취감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과 성취감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작은 거라도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 아이를 결론을 미리 내요. 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너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느리지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키워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는데 게임은 시간이 아니고 판이다. 네. 그 얘기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는 미션을 자꾸 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와닿습니다. 자, 오늘도 청소년 교육활동가 김영희 쌤과 함께 청소년들의 성취감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